이번 영상에서는 베타 1, 베타 제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의미가 있는 그 개수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T 검정을 합니다. T 검정이라는 거는 T 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가지고 뭐 p-value라든지 아니면 그 뭐야 그 기강력 그런 거를 설정을 해놓고 기무 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허용계 잘 안 없어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종속 변수 보통 우리가 y 변수라고 쓰죠. y 변수,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어떤 독립 변수를 도입을 하든지 간에 수정 회기식은 얻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작법을 쓰면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추정치는 항상 계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의미 있는 값을 갖느냐 하는 거죠. 특히 그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인 회귀 분석이고요. 그 하나 독립 변수 하나인 x에 붙어 있는 기울기인 베타 1이 0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x에 붙어 있는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는 독립 변수 x가 y를 설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식의 기울기 베타 1에 대한 그 통계적인 가설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기무 가설은 베타 1이 0이야. 0이라는 말은 그 독립 변수 x는 y를 설명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라는 거고 이 대립 가설은 베타 1이 0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 말은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였듯이 베타 1의 점수정량 베타 1 햇이었고 그리고 베타 1 햇의 분산은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그 베타 1 햇의 분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이 있어. 절대 알 수 없는 값. 바로 요거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관측이 되지 않는 오차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고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요걸 통해서 MSE가 얘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얘를 넣는다 이거야. 시그마 제곱에다가 MSE를 넣는다. 꽝 대신 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하면은 우리가 베타 1 햇의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 형태가 뭐냐면은 앞에서 요거 요게 시그마 제곱 여기에다가 MSE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루트 씌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 오차라 그래요. 표준 오차. 차가 뭐냐면은 참고로 표준 오차는 어떤 통계량의 표준 편차랑 비슷한 건데, 근데 그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분산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모분산을 모르니까 걔를 이제 표본 분산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준, 공 대신 닭으로 쓴 그렇게 근사적으로 구한 어떤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귀 분석 같은 그 맥락에서는 이 모분산 대신에 MSE를 넣은 거고 이런 회귀 분석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가설 검정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표본 분산 이런 거를 넣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통계량의 표준 편차랑 비스무리한 녀석을 만들어주면은 그거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한다 이거죠.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니까 줄여서 SE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통계량이 만약 베타곤 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녀석의 표준 오차라는 뜻이다. 네, 그 녀석은 뭐냐면은 요 녀석의 원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건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은 다가 시그마 제곱하고 사인 빼기 x 요걸 해야 되는데 근데 얘를 모르니까 대신 닭으로 얘 대신에 ms2를 넣어준 거다. 그게 표준 오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T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을 만들 거예요. 자, T분포라는 녀석은 사실 결국 그 표준 정규분포랑 비슷한 녀석이었는데 우리가 모분산을 모를 때 표본 분산을 대신 써가지고 표준화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면은 얘를 표준화하려면은 여기에다가 0,1이 아니라 6, 시그마 제곱 요런 정규분포 따르는데 얘를 표준화하면은 이제 x에다가 평균 빼주고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0,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뮤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T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개념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 T분포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앞부분에서 했던 강의 내용 중에 그 추정이랑 그 구간 추정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T 분포를 따르는 통계량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이게 표본 평균이 그 요렇게 되니까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했을 때 엑스바 빼기 뮤 그리고 시그마 제곱 나누기 얘네다 루트 씌운 거를 나눠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z 변수라고 하면은 표준 정도를 따랐는데 우리가 그 시그마를 모를 때는 요거 대신에 시그마를 이제 모를 때는 얘 대신에 이 x를 넣어줘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제 t분포가 돼가지고 뭐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얘랑 비슷하게 얘가 n 콤마 그 n 콤마가 아니라 이게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베타 1을 평균으로 갖고 이제 뭐를 그 분사로 갖는 이런 정규분포를 이제 따르는 친구인데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가 그 녀석의 평균을 빼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왜 분산인데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서 나눠줬으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거 모분산을 모르니까 걔를 MSE로 바꿔준 표준 오차로 나눠주는 거죠. 표준 오차.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고 이
표준 오차 여기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기무가설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가설 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1은 0이다 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넣어서 0이 사실 있는 거예요. 빼기 0.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검정 통계량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녀석은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n-2인 이유는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추정해야 될 모수가 베타 제로와 베타 1 두 개이기 때문에 이 n에서 2의 자유도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사실 가설 검정 다 한 거죠. 이 수준 알파에서 알파는 우리가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면은 가설 검정의 기강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t 분포니까 검정 통계량의 분포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2에 지금 그 대립 가설이 이렇게 나디퀄로 되어 있으니까 양측 검정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기강력이 생기는 거고, 얘는 이제 좌우 대칭인 그런 분포니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t 알파는 b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렇게 제가 한 요 녀석들 여기서 아무튼 쭉 무한대까지 쭉 마이너스 무한대까지가 다 기강력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 영역의 적을 구해 본다면은 여기는 2분의 알파고, 그러니까 둘 다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기강력을 구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지우지 말까?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기각한다는 거잖아요. 얘를 기각하고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회기선이 0이 아닌 기울기를 갖는다는 의미죠. 왜냐면 회기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가설 검정의 결론은 베타 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는 x가 y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h0를 기각을 해야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h0를 기각을 해야지 그 x라는 우리가 사용한 독립 변수가 유의미하다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설 검정이랑 사실 그 무한 추정이랑 비슷하니까 내친 김에 베타 1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까지 구해 보자면은 그것도 표준 오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해진다 이거죠. 점추정량의 그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 경계치 곱하기 요 표준 오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녀석에 대한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게 이제 베타 1에 대한, 지금 우리가 베타 1에 대한 그 가설 검정, 그 T 검정을 한 거고요. 베타 제로에 대한 검정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베타 제로에 대해서는 그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베타 제로 햇의 그 표준 오차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도 이제 MSE만 그 들어간 거예요. 베타 제로 햇은 걔의 분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여기다가 그냥 MSE 넣은 거예요. 약간 MSG를 살짝 친 것 같이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표준 오차라는 녀석은 표준 편차 대신에 쓰는 놈이니까 이제 제곱을 해주듯이, 아니 제곱근을 씌워주듯이 이렇게 제곱근을 씌워준 거고.
자, 근데 요 상황에서 그 베타 제로라는 녀석은 어떤 그 선형식에서 요 절편에 해당되는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절편 베타 제로가 유의하다라는 말은 사실 그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베타 제로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뭐 가설 검증을 해가지고 베타 제로가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럴 때는 절편이 없는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 모형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그 절편값보다는 독립변수에 곱해져 있는 기울기 값들 그게 이제 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베타 1, 베타 제로에 대한 T 검정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지금 너무 계속 그 이론 설명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좀 해보자면 자, 어떤 제품의 가격에 따른 판매량에 대한 단순 회귀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 플러스 이읒실론 아주 일반적인 단순 회귀 모형인데 여기에 x라는 게 이제 제품 가격, 그 제품의 가격에 따른 판매량이니까 판매량이 우리가 뭔가 추정 같은 거 하고 싶은 그 종속 변수고 제품 가격이 독립 변수다. 이때 여기 데이터가 이제 원시 데이터가 주어져 있지는 않는데 55개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최소자승법을 컴퓨터 같은 걸로 돌려서 이런 결과를 얻었대요. 이런 결과가 뭐냐면은 이런 표를 처음 봐가지고 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맨 위에 이제 행을 보면 그 열마다에 뭘 나타내는지 쓰여 있어요. 변수열, 회귀 변수, 표준 오차, t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수라는 거는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변수라는 거는 이 절편이랑 x 요거를 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베타 제로고 이게 베타 1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요 행은 베타 제로에 해당되는 행이고 얘는 베타 1에 해당되는 행이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변수라고 표현해서 쓴 거. 그리고 요 회귀 변수열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베타 제로 베타 1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게 추정된 베타 제로 헷 값이랑 베타 1 헷 값이다 이거예요.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 표준 오차는 말 그대로 그놈들의 이제 표준 오차 S2 요거고 S2 베타 1 헷 표준 오차 이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t 값은 그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우리가 맨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력 이렇게 있는데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뭐 여기 꽂혔다 여기 꽂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설 검정의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MSE 값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는 좀 이후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R스퀘어 값, 결정 계수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좀 나타내주는 이거 측정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는 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우리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 못한다라는 건데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가 있는데 회의계수 베타 1에 대해서 아래 가설 베타 1이 0이다, 베타 1이 0이 아니다 이런 이제 가설을 유의수준 0.05 알파 0.05에서 T 검증을 해보자. 이 가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베타 1 햇 나누기 그 녀석의 표준 오차. 앞에서 내가 소개를 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값이 지금 이 표에 다 있잖아요. 베타 1 햇 값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표준 오차 값도 여기 바로 있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0.87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근데 먼저 뭐 기강력을 먼저 좀 써보자면은 기강력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025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값들에 대응되는 점 거기에서의 이제 뭐 꼬리 확률들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T분포의 그 자유도는 n 빼기 2죠. 근데 n이 55개라니까 53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또 계산을 해보면 되죠. 요거는 여러분 파이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제는 계산을 해줬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게 대충 2.0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01이 되겠죠. 그때 영역들이 다 기강역이니까. 근데 우리의 그 공정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10.87인데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어디에 꽂히겠죠? 여기인가에? 기강력에 속하니까 이제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기식의 기울기 베타1은 유의미한 기울기다. 그래서 독립변수 x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똑같은 거를 그 p-밸류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설 검정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0.87이 여기 꽂혔으면은 이게 그 자유도가 53인 확률 변수 t가 t가 마이너스 10.87보다 작을 확률과,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이게 10.87보다 클 확률, 이거를 더하면은 이제 p 밸류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 p 밸류가 만약에 알파 0.05 요거보다 이제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고,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p-밸류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 교재에서는 계속 이제 기각력으로 그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p-밸류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p-밸류를 더 좋아하고 p-밸류가 더 본질적인 거니까. 자, 그리고 베타1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뭐냐면은 어디 갔어?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베타1 햇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값 곱하기 여기 표준 오차를 곱해주는 거였지. 자유도도 좀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베타1 햇 값은 여기 있고 넣어주고, 요 값도 여기 있죠. 여기다가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표준 오차 값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주면은 이런 정도의 신뢰 구간이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베타 이거는 베타 1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p-밸류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처음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강의
그 강의 내용 전개상 P-value를 그 통계적 가설 검정할 때 먼저 소개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P-value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산출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에 대해서 유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도 유의한지를 알려주면 분석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P-value다. 이 말을 그냥 또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P-value는 뭐였냐? 제가 이제 자다가 이렇게 깨워서 물어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그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얻어질 수 있는 확률이다. 그래서 P-value를 가지고 가설 검정의 결론을 내리는 거는 P-value가 알파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작으면 기각, 크면은 기각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P-value였고요. 마지막으로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계수의 추론과 관련된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이런 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하나의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밑에도 또 뭐 예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제조 공정을 위해서 사전에 가열이 필요한데 이 공정의 직전 온도와 직후 온도, 직전 온도를 x라고 하고 직후 온도를 y라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단순 회귀 모형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뭐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절편에 대한 회귀 계수니까 요게 이제 베타 제로 해시고 요게 베타 원 해시고요. 이거는 걔네들의 표준 오차고 이거는 그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고 이거는 그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에 의해서 구해진 P-value 급들이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회계식 써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절편 420.5 플러스 0.613 x다. 그래서 기울기의 추정치는 0.613이고 이에 대해서 P값, P-value가 매우 작으니까 자, P-value가 매우 작아. 매우 작은데 뭐보다 작으면 매우 작은 거냐면 이거보다 작으면 매우 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유의 수준을 딱 주고 뭐 가사 검정을 하라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P-value를 보고서 우리가 유의 수준 P-value를 보고서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를 몇 정도까지 이제 늘려도 유의할지 안 할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1%에서도 유의하다. 1%라는 거는 0.01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잡으면은 유의 수준을 크게 잡는다는 거는 기강력으로 치면은 기강력이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유의 수준이라는 거. 기강력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더 기각을 이제 잘하고 싶어진다는 거야. 유의 수준을 크게 잡으면. 그런데 유의 수준을 작게 잡으면은 기각을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0.01이라는 유의 수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유의 수준을 1%, 5%, 뭐 10% 이런 값들을 주로 쓰는데 이 그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 유의 수준이 제일 작은 걸 쓰는 검정 그 통계 분석자는 별로 이제 진보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무 가설을 기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통계 분석가일 텐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게 되니까 왜냐면 P-value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 x라는 거, 공정의 직전 온도 x라는 거는 공정 직후의 온도 y를 설명하는데 매우 이제 유의미한 독립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직전 온도가 1도씨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온도는 평균적으로 0.613씩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 관계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p-value가 매우 작으니까 충분히 유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및 회귀성 검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